안 가니까 묻지 말고 딴 데 가서 알아봐. 귀찮게 구는군. 아군이 아니지만 몸에서 낯익은 냄새가 풍겨. 수장님께서 저더러 상황을 확인하라고 하셨거든요. 아직 안 돼. 이 작은 배로는 선주를 전혀 벗어날 수 없어. 옥계의 문 너머로 가려면 회성항에 있는 배를 써야 하지. 내 동자가 우릴 데리러 올 거라고 말도가 그랬는데 아직 답을 받지 못했어. 항구가 봉쇄되지 않았다니 어떻게 된 거지? 시간을 끌어봤자 소용없겠어. 이만 가서 올해가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돌아왔군, 초구. 어디 보자.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지? 이 운기군 병사께서 저더러 공모에 협조해달라고 하셔서요. 말도님, 뭘 하시려고요? 다른 사람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난 이놈에게 항구를 확인하라고만 했지. 꿍꿍이를 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해도 된다고 한 적은 없을 텐데. 명심해라. 이들은 너로 인해 죽는 것이니. 제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 당신 손에 달려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레님? 맞아. 그래서 운기군이 항구를 봉쇄했는가? 아니요. 보아하니 저들은 내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릴 생각이 없는 듯하군. 놀랍지도 않아. 두려움은 발톱과 이빨보다 치명적인 법이지. 특히 연무의식 같은 축제 기간에는 더더욱 그렇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숨기 바쁜 죄수들이 아닌 양우리에 들어온 늑대뿐이다. 굶주린 채 피와 살을 갈망하는 내 수하의 새끼 늑대들은 네 두려움을 곁들여 먹길 바라고 있지. 초구, 내가 보기엔 억지로 침착한 척하는 네 껍질이 약해 빠져 보이는군. 난 언제든 이 살가죽을 찢어 가련한 뼈가 드러나도록 할 수 있지. 네 놈은 절대 내게서 도망칠 수 없어. 물론 네 임기응변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좋대. 하지만 번화가에는 너 말고도 인질이 많다는 걸 명심해라. 네가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 무고한 사람이 너 때문에 죽게 될 테지. 그럼 네가 모시는 그 요청여우족 장군에 대해 말해보거라. 말도가 말하길 그 여자는 날 위해 여기 왔다고 하니 직접 나서서 날 체포하려는 것도 그자겠지. 사냥을 시작하기 전 적부터 파악해야 하는 법. 배기롭게 거절하여 네 기계를 보이거든 피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하든 마음대로 하거라, 의사여. 비명소리로 주변의 시선을 끌 정도로 멍청하지 않다니 제법이군. 이러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을 사람도 없지. 또 한 번 거절한다면 사람을 고치는 두 손을 으스러뜨려 주매. 그 다음에는 슬개골, 또 그 다음은 척추뼈가 되겠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새치 혀만 남을 때까지 조금씩 네 살점을 해체해주매. 그분에 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답 하나로 맞바꾸었으면 합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군. 니놈에게 나와 거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제가 입을 열 때까지 잔혹한 형벌을 내리시든 피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수장님. 이 질문이 계속 뇌리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왜 당신은 700년의 형을 받고서도 지금껏 무사하실 수 있었던 겁니까? 보리인이라면 이렇게 긴 수명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인한 회복력도 가질 수 없을 텐데요. 이게 바로 요청 선주가 날 데려가려는 이유인게? 누군가에게 난 수중의 인질이지만 다른 누군가는 내 몸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싶어하는 모양이군. 아직도 기억나는군. 내가 막 수감되었을 때 여우족들이 오가며 내 몸에서 피와 굴수를 뽑아갔지. 그들은 달의 광기의 원인을 파헤쳐 보리인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고 혈통을 뿌리부터 뒤집어 주인이 되고자 했대. 애석하게도 그들은 끝내 비밀을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혹독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 세상에는 자신의 숙적을 처단하기 위해 힘을 추구하는 자가 있는 반면 자신의 숙적이 되기 위해 힘을 추구하는 자도 있지. 초구, 넌 어느 부류인게? 그렇군. 요청의 의사여, 넌 가장 불쌍한 부류로구나. 다른 사람과 힘을 나눠 갖고 선행을 베풀기 위해 힘을 추구하는 부류 말이지.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답을 들려주지. 고대 전설에 따르면 보리인의 시조 도람은 유한한 생명과 힘에 불만을 품었대. 그는 하늘의 지배자이자 뭇별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는 수많은 보리인과 여우족의 목숨을 희생하여 장생의 주인이 하사한 샘물에 주입했고 유전자 주술을 더해 물속에서 태동의 달이라는 기적을 잉태했지. 달의 분만대에 오른 도람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붉은 보름달 같은 심장을 손에 넣게 됐고 자신의 가슴을 갈래 심장이 있던 자리에 붉은 달을 넣었다. 불멸의 거목도 터무니없는 신화지만 너희 선조 사람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그 심장은 여러 세대에 걸쳐 불의인 수장들의 몸속에서 뛰고 있다. 불의인의 수장 선발의식에서 후계자가 전임자의 가슴팍을 가르고 그 심장을 먹어 강한 자가 가지게 하기 때문이지. 삼킨다는 것, 이는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하게 하는 진리다. 그건 우리들이 삼킨 사냥감들이 가졌던 생명의 정수의 결집체이자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존재지. 700년 형을 받은 난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대. 하지만 지금 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군. 자, 이제 네 차례다. 천격 장군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아라. 조가 드디어 널 찾았군. 장군님의 지시를 의심해선 안 되지만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이미 보리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셨다고요? 그래,
지금도 내 부하들이 단서를 찾는 중이지. 맥택, 그쪽 상황은 어때? 장군, 초구와 연락이 두절되기 직전에 그가 지니고 있던 옥조 신호를 포착했으니 곧 그들의 행방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합류해 보르인을 처치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회성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무래도 너희 장군이 검술만 가르쳤을 뿐 수렵의 방법에 대해 가르치진 않았나 보구나. 보리인의 고대 속담에는 숲에서는 사냥꾼과 사냥감의 신분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지금은 우리가 사냥꾼이지만 무작정 쫓다간 되레 호래의 사냥감이 될지도 몰라. 장군님, 혹시 농담이신가요? 아무리 잔당들이 있다지만 나부 웅기군에 비하면 미미한 수일 텐데 700년간 갇혀있던 악한 늑대가 어찌 저희를 사냥감으로 삼겠어요? 방심하지 마. 단언컨대 호래는 너희가 쉽게 처치할 수 있는 보리인이 아니야. 그 괴물 앞에서 수적 우위란 무의미하지. 현 상황에서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허한 점은 700년간 굶주린 괴물이 연무의식을 앞두고 나부거리에 숨어들었다는 것이지. 평범한 백성들이 언제든 그 녀석에게 먹힐 수 있다는 뜻이군요. 맞아. 그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반드시 녀석을 단숨에 꺾어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야. 삼면을 포위하고 활로를 하나 남겨두라는 병법 전술은 들어봤겠지? 뛰어난 사냥꾼이라면 사냥감이 달아나도록 두는 게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최적의 장소에서 사냥감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법이야. 우리가 이제 막 유폐옥에서 탈출한 죄수라고 생각해봐. 다른 모습으로 위장해 인파에 몸을 숨겼다 해도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진 않겠지.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 나부를 벗어날 수 있는 별대목이겠죠. 제가 회성왕에서 봤던 그 보리인은 그들이 도망칠 수 있게 배를 준비하고 있던 거였어요. 사냥감이 갈 만한 장소를 예상했다면 이제 슬슬 구물을 걷어야 할 차례야. 자, 그럼 네가 보리인을 발견했던 장소에서 시작하자. 사냥감이 못 도망치게 하자고. 여기가 지난번에 보리인을 미행했던 곳인데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이네요. 그 이후 곧바로 소식을 차단하고 최대한 모든 걸 원상태로 보존하라고 명령해뒀거든. 영경이 경계심을 키우지 않았다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헤매고 있었을 거야. 원래 주도 면밀한 계획일수록 혼란이 벌어졌을 때 대응이 오래 걸리는 법이지. 보리인들 중 원래 계획대로 도망칠 생각이 있는 놈이 있다면 분명 이곳으로 돌아와 회성왕의 상황을 확인할 거야. 지금 이 회성왕에 보리인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자동으로 운영되는 구역에 오늘따라 유난히 사람이 많은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우선은 저기 있는 두 천박사 직원이야. 우리가 여기 온 이후로 줄곧 우릴 몰래 관찰하고 있지. 그 다음은 저 웅기군 병사야. 순찰 목적이라면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긴 셈이지. 마지막으로는 공조사 의상을 입은 채 꽤 그럴듯한 모습으로 장치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저 장인이야. 목표를 정했다면 가서 확인해보자. 너희는 누구지? 회성왕이 봉쇄된 걸 모르는 거냐? 실수로 들어온 관광객이잖아. 너무 몰아세우지 말자고. 회성왕은 나부 선주의 조선왕인데 천박사가 항구를 봉쇄했다면 분명 공문이 있었을 텐데요? 공문? 물론 있지. 웅기군도 누군가 회성왕이 잠입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더군.
아, 그렇군요. 두 분께선 지금 보리인을 조사하던 중이신가요? 저희는 관계자 외의 다른 사람들이 운기군의 조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여길 봉쇄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봐요, 당신들! 관계자가 아니라면 회성항에서 어슬렁거리지 말라고요. 연경 효이셨군요. 전 수상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관계자입니다. 수상한 문제? 그렇습니다. 별뗏목이 계획보다 더 많이 생산되었는데 전부 회성항의 이 부두에서 제작되었더군요. 생산 라인의 계획에 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상하다. 연무의식 이전에 생산된 별뗏목은 전부 계획이 되었을 텐데. 죄송하지만 우선 작업에 집중해야 할 것 같군요. 하실 말씀이 있다면 나중에 다시 하시죠. 영경효위. 게다가 비소장군까지? 거기 운기군, 보리인이 탈옥한 사실을 알고 있나? 네, 들었습니다. 한시라도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보아하니 계속 경기함선 쪽을 바라보고 있던데 무슨 특이 사항이라도 있나? 경계함선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모든 게 정상입니다. 신분을 위장한 채 회성항으로 돌아온 보리인은 누가 봐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내가 운기군의 소식을 차단하고 최대한 모든 걸 원상태로 보존하라고 했던 거 기억해? 다시 말해 그들은 회성항을 봉쇄하지 않았어야 해. 하지만 두 직원은 회성항 봉쇄를 들먹이며 저희더러 떠나라고 했어요. 그건 운기군의 기존 계획에 모순되는 행동이죠. 놈들의 허술한 위장은 여기서 끝이야. 숨기려 해도 절대 도망칠 수 없지. 왜 아직도 여기 계신 거죠? 방금 회성항은 이미 봉쇄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명령은 내린 적이 없는데. 누구냐? 전장에서 날 본 적은 없겠지만 분명 내 이름은 들어봤겠지. 그나저나 누가 질문으로 대답하라고 했지? 말해. 너희 동료는 몇 놈이나 되지? 어디서 호래를 태우기로 계획했어? 저 여자는 요청 장군이다. 뭘 꾸물거리고 있어? 해치워버리자고. 왜 내 숨통을 끊지 않는 거냐? 아직 궁금한 게 남아있어서 말이야. 넌 한때 전쟁 노예였으니 우리 도라미 후손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 마음껏 물어봐. 네가 알고 있는 온갖 수법을 동원해 억지로 입을 열려고 해봤자 내가 해줄 수 있는 답은 언제나 피, 이빨, 그리고 발톱뿐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나도 너희와 다를 게 없겠지. 난 늑대의 심장을 꿰뚫는 칼끝이니 너에게 빠른 죽음을 선사해주마. 바라던 바다. 무리에서 벗어난 늑대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각오가 되어 있는 법이지. 내 동료를 잡지 못했다니 정말 안타깝군. 그 녀석이 다른 동료들에게 경고할 거다. 눈을 감기 전에 한 가지 알려주자면 너도 알다시피 그 녀석은 내가 일부러 살려둔 거야. 네 동료는 운기군을 도와 호래의 행방을 찾아줄 테니까. 이게 바로 활로를 하나 남겨두는 것인가요? 보리인이 도망가게 내버려둔 후 그 뒤를 추적하는 게요? 보리인이 가장 자주 쓰는 사냥 전술이야. 난 그 흉물들의 수법을 낱낱이 알고 있어. 그들은 늘 활로를 남겨둔 채 사냥감이 도망치게 내버려둬. 그러고는 사냥감을 가지고 놀듯 사냥을 시작하지. 보리인들은
희생자들의 참상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얻곤 해. 전부 직접 보신 건가요? 조금 전 그 녀석이 장군님을 전쟁 노예라고 부르던데 대체 무슨 일을 겪으신 거예요? 이미 흐릿해진 거의 기억조차 나지 않는 과거일 뿐이야. 먼 옛날에 난 그들과 함께 다니던 일원이었지. 모든 여우족이 운 좋게 선조에서 태어나는 건 아니야. 난 보리인이 방목하는 세계에서 자랐지. 요청은 그런 곳을 함락지라고 불러. 늑대머리 주인들에게 여우족은 그저 자산이자 전장에서 돌격할 때 선주의 공격을 지원하는 총알바지일 뿐이지. 하지만 장군님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요청 장군이 되셨잖아요. 장군님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말이 나왔으니 네 덕분에 과거를 털어놓을 때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 맥테, 혜성왕은 이미 경고를 보냈어. 그쪽 상황은 어때? 그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초구는 현재 호레와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저더러 나서지 말라고 눈치를 주더군요. 초구의 판단을 믿고 계속 주시하도록 해. 우리도 바로 갈 테니까. 미끼를 풀어주고 회성왕의 경고를 보냈으니 호레는 여기로 오지 않을 거예요. 호레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요?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초구, 부디 무사해야 해. 제발 살려주세요. 전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초구, 의료기기를 가져와서 저 꼬마에게 침을 놓아줘. 어서! 알겠습니다. 전선 상황은 어떤가요? 보리인의 수함이 방어에 착륙했으니 머지않아 이것도 함락될 겁니다. 월하 장군으로부터 소식이 없었나요? 전 그분의 의사이니 이런 때일수록 그분 곁에 있어야 해요. 장군께선 가문경을 지켜야 하니 돌아오지 않겠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구하라고 덧붙이셨죠. 저 소녀는 저희 모두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이런 끔찍한 전투 방식은 난생 처음 봐요. 소녀의 몸이 완전히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 모습은 마치 부상자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초구, 내 말 듣고 있어? 네, 듣고 있어요. 전간산을 준비하세요. 당장 수술을 시작해야 해요. 꼭 저 아이를 데려오겠어. 그게 내 몸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던 이유인게 내 말을 듣고 있는 거냐, 초구? 네,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 들린다고요. 30년 전 그 여자는 방호 선주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전쟁에서 너희 모두를 구했대. 하지만 쓰러지기 직전에 뜻밖에도 그 몸속에 보리인의 피가 흐른다는 걸 깨달았지. 말도가 그러길 그 여자는 시골 사냥단에서 도망친 전쟁 노예라 하더군. 이 얼마나 기묘한 인과인가. 나와 같은 부족 출신이라니. 그랬었군. 어쩐지 그 여우족이 싸울 때 어마어마한 힘과 결단력, 잔인함을 뿜어내더라니. 그 모든 게 보리인 혈통 덕분이었군요. 잡종,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잡종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신의 피에 담긴 선물로 보리인을 짓밟았지. 달의 광기는 늑대의 축복이자 여우의 저주다. 전투 중 달의 광기에 의해 몸이 찢겨 짐승의 모습으로 변하는 건 보리인에게 더없이 기쁜 일이지만 자가 지휘력이 부족한 여우족에게는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나 마찬가지지. 그 여우족 장군은
내면에서 솟구치는 분노와 함께 아군과 적을 가리지 않고 계속 싸우고 몸에서 터진 상처는 적의 무기 때문이 아니라 거대한 힘을 견디지 못해 생겨날 것이다. 언젠간 그 여자는 괴물이 되어 온몸이 찢겨 죽게 될 테지. 그리고 난 생명의 은인인 그 여자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풀리지 않는 난제를 해결하려는 거겠지. 호레님, 의사로서 가장 슬픈 일이 뭔지 아시나요? 전 평생 당신 같은 괴물의 수중에서 사지로 내몰린 생명을 되찾기 위해 공부했어요. 녹초가 되어 떨리는 손으로 주저앉을 때면 제가 한 모든 일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전장으로 달려나갔고 그 후 들려온 건 그들의 부고였죠. 그들은 당신들의 이빨과 발톱 아래에서 부서진 별댄목의 불길 속에서 천궁의 빛의 화살 속에서 죽어갔죠. 전 헛짓거리하는 바보 같았어요. 죽음이라는 솥에서 생명이라는 이름의 물고기를 건져 올렸지만 결국 몸부림치다 다시 펄펄 끓는 냄비 속으로 뛰어드는 걸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저들은 무엇 때문에 상처가 나은 후에도 또 인정사정 없이 사지로 뛰어드는 걸까? 왜 어렵게 얻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하자 막막함과 공허함이 느껴졌죠. 네 골수 깊이 스며든 절망의 냄새가 느껴지는군. 결국 전 죽음에도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죽음의 무게를 우리처럼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에 올려 더 많은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들은 죽음이라는 동전을 더 많은 것과 맞바꿨죠.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곁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제 두 눈으로 한 가지 결과를 목격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당신의 죽음이죠. 당신의 죽음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 죽음으로 연무의식은 평화를 되찾을 거고 비손님은 제게 치료받으실 거예요. 네 가련한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은 정말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군. 이미 알고 있던 건가요? 그래, 불의인보다 죽음이 가져다주는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게다가 줄곧 죽음을 봐온 의사인 내게 단순한 공포는 통하지 않을 테지. 정말 안타깝군. 이야기를 듣고 난 순간 마음속에서 널 향한 존경심이 생겼다. 독의 피가 흐르는 그 심장에도 존중이란 감정이 생기나요? 물론이지. 어렴풋이나마 동종의 냄새를 맡았으니까. 애석하게도 넌 연약하고 무력한 여우일 뿐이지만 말이야. 늑대의 옛 교훈에는 이런 말이 있다. 늑대를 궁지에 빠뜨려 활로를 찾게 하라. 늑대에게 죽음을 먹여 배를 채우게 하라. 안일함만 탐하면 살 수 없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잠시나마 널 살려둔 이유다. 불의인이 숙적에게 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내게 보여주지. 너희의 피와 살을 삼킴으로써 우리의 뼈와 근육은 더욱 강인해질 것이며 너희의 미래를 산산조각 내므로써 우리의 수렵의 길을 개척할 것이다. 너희의 죽은 혼령에게 미래는 나의 몫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매. 호레님을 모시러 오기로 했던 동료에게 회상한 계획을 들켰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쳐야 합니다. 모든 게 내 예상대로군. 말도, 이게 무슨 소리지? 경기 함선 소리입니다. 연물식이 개최되는 함선이 곧 출항하려는 것 같습니다. 진작 곧 있으면 천박사가 항로를 비울 텐데 그런 상황에서 별대목을 타고 달아나면 곧바로 들킬 겁니다. 진정해라 말도.
이리저리 숨어다니고 안절부절 못하는 지금 네 꼴을 보아래. 불의인의 존엄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는구나. 전에 말씀드렸듯 호래님만 무사히 모시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존엄 따윈 필요 없습니다. 호래님께서 보리인 사냥단에 돌아가시기만 하면 아직 희망이 있을 테니까요. 희망? 불의인은 늑대의 옛 교훈을 진작에 잊은 모양이구나. 나약한 짐승은 강자의 비호에 희망을 거는 반면 강한 짐승은 직접 혈로를 개척해 나가는 법. 지금 너희가 새로운 주인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호래를 다시 데려가라는 것이 이미 종족 전체가 몰락했다는 증거이며, 너희더러 날 구하라고 조종한 선지자는 도람의 후손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일 뿐이다. 말도 불의인이 제기할 방법을 알려주마. 우린 절대로 쥐새끼처럼 선주의 골목에 숨지 않을 것이며, 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수많은 새끼 양떼 사이를 걷는 굶주린 늑대여야 한다. 수장님, 저희의 늑대 무리는 여기 없습니다. 함부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요. 늑대 무리가 여기 없다고? 아니, 내가 걷는 곳이 바로 늑대 무리다. 싫어, 오지 말라고! 말도! 우리는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 있는 강자다. 늑대로서 우리는 공포의 노예가 아닌 공포를 만드는 자이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높이 걸린 붉은 달이 되어 너희의 길을 비춰줄 테니, 모든 형제와 내 붉은 피를 나눠라. 그 피로 여우족을 감염시키고 공포를 만들어라. 원숭이 녀석, 숨어있지 말고 당장 나와라. 죽어. 맥택, 어서 가. 저 녀석도 너도 도망칠 수 없다. 요청의 원숭이 녀석, 마침 잘 왔군. 너희의 장군에게 전해라. 난 여기서부터 나부 선주를 몰살할 것이다. 지금부터 내 늑대 피를 나눠받은 자손들이 번화가 곳곳에서 요궁의 신도를 먹어치우기 위한 사냥을 시작할 테지. 늑대들이 나를 따라 사냥감 사이를 활보하라. 늑대를 궁지에 빠뜨려 활로를 찾게 하라. 늑대에게 죽음을 먹여 배를 채우게 하라. 바디란만 탐하면 살 수 없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들리네? 이 포성이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전장에 관한 모든 기억이 떠오르는군. 나의 귀환이 곧 늑대의 옛 교훈을 다시 가져다 오리라. 난 나만의 방식으로 죄락한 종족을 구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경량하늘에 우락부진 축구소리 엄청나. 이게 바로 연무의 스케일인가? 귀가 먹먹할 정도야. 그래야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으니까. 그나저나 마치 세븐스, 여기 왜 왔는지 그새 잊은 건 아니지? 그건 할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임무야. 넌 방어전에만 전념하면 돼. 무슨 일이 생기면 제자가 그 수고로움을 대신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 넌 나부검객의 신분으로 너의 그 못난 연경사부 대신 방어전을 치르러 왔다는 걸 명심해.
그런데 말이야. 이번에 막강한 상대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날 때려 눕혀버리면 어떡해? 난 검술 조심자잖아.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회염 장군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나 몰라. 에이, 걱정 마. 네가 지면 사부인 내가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다만 그렇게 되면 나부 선주의 영광은 전부 준영의 몫이 되겠지. 언니 사부, 나 곧 출전해야 하는데 자신감 좀 갖게 해달라고. 마치 세븐스, 열차의 무명객이 지금껏 얼마나 많은 풍파를 헤쳐왔는지 떠올려봐. 비모 상대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적도 많이 만나봤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덜 긴장되지? 그동안 검술을 열심히 연마했으니 이제 실력을 증명할 차례야. 어서 가자! 운리 사부, 나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완벽한 준비란 없어, 마치 세븐스.